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비가 오거나 더운 날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 듣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연습도 해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같이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되는 오늘 교육은 총 5가지 목차로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1, 2, 3번이 펀메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좀 추가적인 정보로 4번과 5번도 같이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펀메드에 접속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펀메드에 접속을 할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펀메드에 접속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저널이 한 11,000개 정도 돼요. 그 저널들이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저널은 보고 안 보고를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펀메드 자체에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이 논문을 과연 내가 무료로 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문을 내가 볼 수 있는가?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시고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펀메드 링크를 타고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이라고 되어 있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다. 자, 그럼 여기서 서지 정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의 논문에 대한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를 해요. 즉 내가 찾는 거는 논문의 전체 내용 중에 있는 걸 찾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찾게 되려면은 그 논문 전체 내용이 다 색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논문은 모두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논문은 직접 구독을 해서 봐야 되거나 구매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잠겨져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서지 정보예요. 논문 전문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다라는 걸 알려준 게 서지 정보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해서 이 논문이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알맞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서 모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서지 정보라는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전체를 다 처음부터 검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 전체를 검색하는 경우는 이제 오픈 어세스, 그러니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논문들만 모여 있는 것.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술 논문들은 꼭 그렇게 다 구성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지 정보라는 걸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할 때 그러면은 이 펀메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의학 관련된 논문들을 다 검색하게끔 하면은 굉장히 연구자들이 힘들게 됩니다. 왜냐?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 다 생각해 보시면 불어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한국어, 독일어 다양하겠죠. 그러면 그런 모든 다양한 언어, 각 국가별, 그다음에 세부 학회들 이런 것들까지 다 보려면은 내 전공 분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는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생각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학술지들을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분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놓은 게 바로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놓습니다. 이 매들라인에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5,200여 종의 주요한
저널들을 미리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저널들을 색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들라인에는 그런 주요한 저널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매들라인이라는 것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펌메드가 되겠습니다. 즉 펌메드를 통해서는 매들라인이라는 주요하게 선정된 저널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매들라인은 원래 검색하는 건 유료였을까요? 예, 원래 유료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국립과학 도서관에서 이 모든 지식은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들이 빠르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의학 지식의 보급이 전 세계 건강 정보들 그 건강한 상태를 더욱더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걸 무료로 운영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펀메드를 통해서 주요한 코어 아티클들의 서지 정보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5,200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해서 내놓은 게 바로 통제어 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펀메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와 보시고요.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될 거는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일단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펀메드는 이제 메인 화면 자체에 여기 펀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소장 자료라고 이렇게 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옆쪽에 보게 되면 펀메드란 탭이 있고요. 이 펀메드란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창 아래쪽에 펀메드 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지만 지금 보면 뭐 클릭해 넘어오니까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은 전자정보원이라고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펀미드가 있죠. 요걸 누르셔도 되세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시고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리스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서치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요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세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도서관에 링크되어 있는 79개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렇게 위에 보이신 것처럼 주제별 또는 국내 해외별 또는 뭐 근거 중심별 뭐 인용 평가 자료별 이런 식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간호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의학 간호 탭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펀메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 URL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이 URL 버튼 누르셔야지 이 펀메드라고 쓰는 이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는 어떤 겁니다라는 설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고 이 URL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펀메드 접속이 되시겠고요. 이 검색 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저는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아래쪽에 추천해주는 또 다른 키워드 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추가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하나 둘 때마다 계속해서 키워드를 추천해 주게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나 메타볼릭 신드롬만 생각을 했는데 오베스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새로운 게 또 등장합니다. 뭐 abdominal obesity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든지 obesity 메타볼릭 신드롬 다이아베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키워드가 그냥 등장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거는 펀메드를 통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입력한 키워드들 위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연관지어서 더 떠올리면서 키워드들을 확장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 children이라고 검색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뭐 어덜센트를 더 검색할 수도 있고 어덜센트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단수형, 복수형으로 검색하는 거, 둘 다 따로따로 있구나라는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펀메드에 키워드를 제안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오타를 내놨어요. 신드롬이라고 써야 되는데 O 대신에 A라고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당신은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결과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키워드를 오타를 냈을 때도 자동으로 수정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타를 냈을 때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오류 알림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검색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오타를 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렬은 매스 매치로 되어 있어요. 이 매스 매치라는 거는 기본적인 정렬 방식 자체를 최근 순으로 처음부터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장 어울리는 논문들을 가장 최상단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매스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펀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문헌을 앞쪽으로 올려주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최상단의 논문들은 리뷰 논문들이 올라와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오타를 일부러 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showing result for metabolic syndrom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search for metabolic 이 A로 한 개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뭐냐면은 한 개 결과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분이 저자가 오타를 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오타일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쓴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온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스 매치라고 하게 되면은 잘 보시되면 이제 최근 문헌 순으로 올라오진 않지만은 가장 상단에 먼저 올라오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리뷰 논문이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다음 것도 리뷰가 올라왔죠. 그 다음 것도 리뷰 이렇게. 그래서 매스 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분야 내가 넣은 키워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리뷰 논문들을 먼저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스 매치로 놓게 되면 리뷰가 먼저 앞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분야를 처음 연구하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하시면은 매스 매치로 놓고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신 지견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은 most 리스트로 바꿔놓게 되면은 최근에 발간된 논문 순서대로 정렬이 되면서 해당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어떻게 정렬해 놓고 있느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치고서는 뒤에 2022 킴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펀메드는 입력된 키워드를 알아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입력을 한 사람도 어느 정도 의도성을 갖고 있죠. 2022년도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했기 때문에 2022를 썼을 거고, 킴제이는 아마 저자 이름을 좀 의도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펀메드는 이 부분들을 알아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것들은 타이틀이나 초록에서 그 정보를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스 매치로 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잘 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 이렇게 2022년에 나온 것들, 킴제이는 저자명으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 매치로 놓고서는 내가 특정 정보들을 막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정보를 알아서 매칭을 시켜요. 2022는 아마 연도겠구나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펀메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타이틀, 애브스트랙, 저널 네임, 어서 네임, 이어 등등 다양한 필드들의 이 키워드들을 분석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펀메드의 검색 결과입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 이용해서 좀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게 되면은, 펀메드를 검색할 때 서지 정보 같은 거 검색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논문을 읽다가 참고문헌 목록을 쭉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13번 논문 목록을 봤다고 합시다. 자, 이거를 보고 싶어요. 이 논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은데, 대부분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검색을 시작하시냐면,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렇게 하면서 이 타이틀명을 그대로 쭉 입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타이틀명으로 쭉 입력하시다 보면은 끝까지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등장한 것들 중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까 그 앞전에 펀메드 이 기능을 좀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저널명과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을 똑같이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냐면은 이 논문, 13번 논문 찾기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BJOG에 2018년도에 볼륨은 125고 시작 페이지가 55페이지래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전화명과 숫자들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까 찾으려던 13번 논문의 정보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citation match라는 건 뭐냐면은 인용 정보로 분석을 해보니 요게 매칭이 됩니다. 연도와 볼륨과 페이지가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아도, 타이틀 전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이 일부 정보들만 입력을 해주면은 해당되는 논문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내가 레퍼런스 중에서 뭔가 찾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자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특정 저자를. 자, 특정 저자를 찾는 건 사실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 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동명이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특정 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저자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사실 찾는 건 어려운데 펀메드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름은 헨슨 K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펀메드에다가 일단은 헨슨 K라고 일단 검색을 할게요. 자, 내가 찾는 헨슨 K라는 사람을 찾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일단 한 명의 이름을 입력을 해요. 그럼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뭐 KB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K2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 헨슨 KB라는 사람을 찾기로 했었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해당되는 아티클 들어간 다음에 아티클에서 이 헨슨 KB라는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소속 기관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건 내가 특정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초벌 검색을 하고서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논문 하나를 명확하게 찾습니다. 그 논문 하나를 정확하게만 찾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하이퍼링크가. 그래서 이 이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헨슨 KB라는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이 바뀌게 되고요. 아까 K까지 넣었었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222건으로 헨슨 KB에 대한 검색 결과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헨슨 KB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100% 찾았느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은 computed as sort by sort order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펀메드가 나름의 링크를 가지고 이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논문들을 다 꺼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름은 다 비슷할 거라서 이 사람의 논문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아마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헨슨 KB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헨슨 KB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좀 정제가 된 그런 헨슨 KB의 논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가장 이제 저자를 검색할 때 이 방법을 하세요라고 한 것 중에 공식적인 방법이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저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저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참석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제 이름 같은 경우도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ORCID라는 아이디를 만들고 있어요. 오키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풀네임으로는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 ORCID, 오키드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로 총 16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6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 이 아이디는 orcid.org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한뭐 3스텝 정도, 그러니까 한 3분, 5분 정도면 금방 만듭니다. 예, 아이디 만드는 건 금방 만드세요. 근데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제 계정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orcid.org에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되겠고요. 가장 우측 상단에서 레지스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미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 오키드 넘버입니다. 근데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works라고 해서 내가 출간한 논문들이나 뭐 책이라던가 어디 참가한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다 내가 직접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헬프 메뉴만 봐도 금방금방 다 따라 하십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디로 저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은 저를 특정 지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학술지를 투고하실 때도 보게 되면은 오키드 아이디가 있으면 같이 적어서 내주세요라고도 많이들 해요. 그래서 학술지에도 투고를 하고 나면은 저자명 밑에 이렇게 ORC 아이디에 이 아이디 넘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똑같은 저자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저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키드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실 선생님들은 이거는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만들어 두고 계속 꾸준히 쌓아두면은 나중에 뭐 CV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요새는 CV 같은 거 따로 내가 제작 안 하고 여기서 있는 것들에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터블 버전으로 바꿔서 그대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키드 아이디 하나만 돼도 그 사람의 CV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내가 보는 특정 학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펀메드에서 모아서 보고 싶을 때는 대부분 풀네임이나 저널 약어명들로 많이들 검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한 가지 더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블러드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블러드라고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블러드가 들어갔으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영역만 검색을 해라라고 펀메드한테 지정을 해줍니다. 이 이름을 내가 넣은 키워드를 저널 영역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펀메드는 다른 타이틀이나 에스트를 찾지 않고 저널 네임의 필드만을 딱 그 이름으로 키워드로 매칭해서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붙여 있는 이 가까로 저널이라고 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태그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적절한 태그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 태그에 따라서 그 필드만을 검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로 저널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키워드를 저널 필드에서만 검색해줘라고 하기 때문에 매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뭐 네이처 이런 저널 같은 경우, 사이언스 이런 저널들도 사이언스라고 입력하면은 엄청 나올 거잖아요. 이제 사이언스하고 가까로 저널 하게 되면은 저널명에서 사이언스로 매핑된 것들만 딱 나오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로 저널 이런 식의 태그를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은 해당되는 것들의 명령을 좀 더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거는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세요. 특정 주제 검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펌메드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쭉 키워드로 입력을 다 해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베스트 매치로 두게 되면은 그 키워드에 매칭돼서 알고리즘으로 적합한 문헌들을 제일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캡처해놨을 때만 해도 103건이 나왔어요. 이 103건 과연 다 적절한 문헌일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펌메드는 자동으로 키워드를 매핑해서 이제 검색 결과를 막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핑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충 해서 문헌이 누락돼 버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논문을 빼버리면 좋은 검색 결과로 볼 수 없죠. 그럼 좋은 검색 결과는 뭘까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유사한 것들까지 다 걸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분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가 훨씬 낫죠. 빼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빼먹으면은 연구자는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것까지 보세요라고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한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 키워드를 잘라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스파이널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 논문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연구자가 봤을 때는, 뭐야, 내가 생각한 이뮤놀로지 데피션시 신드롬은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안 나오는지는 당연해요. 이거는 그냥 펌메드가 많이 검색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는 문헌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없는 문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연구 주자의 밀접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교육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펌메드에서 검색하면은 문헌이 너무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세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돼서 나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학회나 다른 어떤 교수님과의 디스커션 들어갔는데 그 논문 못 봤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황스럽죠. 나도 검색했는데 왜 난 못 봤지? 왜냐면 그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검색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검색 방식은 바로 이런 통제어 메쉬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검색 결과를 얻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정 주제를 검색할 때 통절 메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통제어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통제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어떤 A라는 저자가 있고 B라는 저자가 있다고 합시다. A 저자, B 저자 둘 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쭉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에 썼어요.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 씁니다. 그러면 나는 알코올 의존증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A 저자의 논문도 봐야 되고 B 저자의 논문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 검색을 어떻게 될까요? 펌메드에다가. 펌메드에 집어넣을 때 A 저자 걸 보기 위해서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넣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비저자 거 못 봐요. 그래서 비저자 것도 보기 위해서 알코올 어딕션도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되죠? 다른 연구자에 또 어떤 용어 넣었을지 모르니까 알코올 어뷰즈도 넣어보고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도 넣어보고 또 복수형도 넣어봐야 되겠죠. 단수 복수는 서로 검색 결과가 달라요. 펌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 넣고서 일일이 보다 보면 중복된 것도 읽게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다 보긴 봐야 되겠고 용어 베리에이션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은 딱 한 키워드지만 또 여러 가지의 뭐 특정 대상군이나 인터베이션 여러 가지라고 하면은 점점 양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펌메드에서 해결 방법을 준 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논문, 매들라인에 너무나 많은 논문들을 좀 더 쉽게 검색하려면은 이거를 통제된 용어를 색인하자라는 개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책 맨 뒤쪽에서 색인어 집을 보게 되잖아요. 인덱스 집을 보고서는 그 인덱스에 맞춰서 내가 모르는 키워드를 요 페이지 가서 볼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좀 응용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메쉬 인덱서라는 사람을 투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A 저자의 논문을 읽습니다.
비저자의 논문도 읽어봐요. 시저자의 논문도 읽어보고. 그래서 출간된 논문들을 막 읽어본 다음에 이 논문에다 적절한 언어들을 색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색인을 해줄 때 그냥 아무 용어나 색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되는 통제된 용어를 색인해 줍니다. 그럼 누가 통제해 놨느냐? 이거는 바로 이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넘게 있어요. 몇백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용어집을 계속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용어집을 기반으로 해서, 즉 쉽게 보면 옆에 사전을 껴놓고 통제어 사전집을 껴놓고서는 이 용어는 이 용어로 딱 통제된 용어로 색인을 해주면 되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디펜던스든 알코올 어딕션이든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알코올리즘이란 걸로 통제를 하자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A 저자의 논문에도 B 저자의 논문에도 색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모든 키워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알코올 의존증은 어떤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지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용어가 통제가 알코올리즘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알코올리즘하고 태그를 가까로 메시라고만 두게 되면은 A 저자의 논문에 있는 이 부분을 검색하고요. B 저자의 논문에 여기 있는 색인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그 저자들이 쓴 직접적으로 쓴 키워드를 검색했잖아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걸 색인해 놓은 그 색인어를 검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메시라는 걸 한번 같이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라는 거는 여기 펀메드 메인 화면에 하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펀메드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을 가면 이 펀메드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다시 메인 화면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래쪽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로 있는데 이걸 그대로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라는 사이트랑 메시라는 사이트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볼 거기 때문에 이 메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새 탭에서 또는 새 창에서 따로 열어주도록 합시다.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새 탭에서 열기 또는 새 창에서 열기가 있죠. 그래서 펀메드 창과 메시 창을 구분해서 열어놓도록 할 거예요. 일단 새 탭에서 열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가진 브라우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시 브라우저예요. 펀메드를 좀 옛날부터 써오신 분들은 되게 좀 친숙한 화면일 거예요. 옛날 펀메드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키워드들 집어넣었을 때 검색 결과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검색 결과 지금 보이신 것처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용어가 어떤 건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알코올 뭐 어딕션? 이렇게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나는 평소에 쓰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용어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거는 알코올리즘이라는 통제어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어휘 사전집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다이아베티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이아베티스로 검색하면 102건이 나와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당뇨병과 관련된 거는, 당뇨와 관련된 건 이 첫 번째,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코드를 좀 보게 되면은, 다이아베티스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용어들도 또 이렇게 등장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2형 당뇨,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뭐, 펄서텍?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이런 거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COPD 이런 것도 있을까요? COPD 하니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COPD가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마 제가 찾고 했던 COPD는 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통제된 용어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쓰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뭐 선생님들 뭐 내가 평소에 쓰던 용어들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생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요. out of hospital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통제된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시다 보면 막 내가 평소에 쓰던 용어들이나 내가 평소에 주제로 쓰고 있는 용어들 중에는 1대1로 매핑되는 것들도 있고요. 쉽게. 1대1로 매핑이 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는 경우들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같이 좀 조합을 해서 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큐트 체스트 신드롬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있네요. 대부분 이제 급성 이런 것들은 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있네요.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고 있고 뭔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응급실이나 이런,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응급실 간호사 이렇게 찾고 싶으면 없어요. 예. 그런 경우들은 없고요. 이렇게 항상 해당되는 것들이 좀 구분돼서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어들을 합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메시라는 브라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보시려면은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으로 좀 검색을 해놓도록 할까요? 어차피 이따가 이걸로 할 거거든요. 이걸 같이 실습도 해보고 할 거라서. 이거. 네, 알코올리즘으로. 네. 아니면은 뭐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검색을 해두시면은 해당되는 용어로 매핑이 되니까 바로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두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좀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메시 통제어가 되겠습니다. 메시 통제어라고 부르곤 있는데 이거를 영문으로는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브젝트 헤딩이라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표목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다 외우시긴 좀 어렵고요. 그냥 요게 맨 위에 있는 게 메시 통제어구나. 메시에서 쓰고 있는 그 통제어가 되겠구나. 메시는 펀메드에서 쓰고 있는 통제어 어휘집이 되겠어요. 메시에서 쓰고 펀메드에서 쓰고 있는 통제어 어휘집이 메시고 메시에서 쓰는 통제어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메시 통제어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개념적인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랑 좀 달라요. 그래서 딕셔너리 정의는 아니고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이 용어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있으면 이 용어로 매핑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는 서브 헤딩즈라고 해서 체크박스가 엄청 많아요. 이 서브 헤딩즈는 말 그대로 부표목이라고 한국말로 부르는데 이게 한국말까지는 외우기 좀 어렵고요. 서브 헤딩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표목으로 되어 있는 메시 통제어를 해당되는 세부 영역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따 뒤에서 검색하시면은 어떤 건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체크박스들 많은 거 아래로 두 개의 체크박스가 더 있어요. 이 두 개의 체크박스는 검색 옵션입니다. 이 검색 옵션은 이따 뒤에서 한번 같이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검색 옵션을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엔트리 텀즈는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이
로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코올리즘으로 통제를 합니다라는 거라고 의미를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알코올리즘이라는 통제어는 이러한 용어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색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세요. 네, 시올소는 이 메시 키워드,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개념들을 좀 갖고 있는데 한번 연구자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용어의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시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요, 의학 용어는 대부분 체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뭐 ICD-Blu라던가 뭐 스노메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트리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트리형의 구조를 메시도 동일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리 형식 용어 계층 구조를 통해서 검색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이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펀메드에서 메시 검색을 하실 때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바로 이 메시의 펀메드 서치 빌더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에 온 상태에서 내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요 우측에 있는 펀메드 서치 빌더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이 있어요. Add to Search Builder 버튼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Add to Search Builder 클릭. 자, 에디터 서치 빌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빌더 창에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는 이렇게 태그가 입혀진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서치 펀메드를 하면은 이 창에서 바로 넘어가 버려서 나중에 또 메시를 검색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상태에서 이 키워드를 그대로 여기가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요 지금 네모 영역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키워드를 그대로 카피, 복사하셔서 아까 우리가 열어놨던 펀메드 검색창에다가 이 키워드를 붙여넣습니다. 알코올리즘, 가까로 베시. 그 다음에 서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81,453건 나타나게 되는데 이 81,453건은 무조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통저를 이해할 때 보셨으면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메시 인덱서가 이미 이 81,453개의 문헌들을 다 읽어놓은 상태고 이 읽으면서 이 해당되는 논문에다가 알코올리즘이라고 색인으로 넣어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아티클을 보게 되면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는 이런 키워드가 타이틀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타이틀을 눌러 들어가 보시게 되면 쭉 초록까지 나오게 되겠죠. 초록까지 우리가 다 안 읽어봐도 이게 왜 알코올 요즘증과 관련 논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쭉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메시로 검색했을 때는 가장 검색의 하단 쪽에 메시 텀즈라는 이런 키워드의 나열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이 키워드의 나열들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 인덱서가 이 논문을 읽고 이러한 통제어들을 다 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가 색인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논문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 매시텀만 봐도 이 논문이 뭐에 관련된 논문인지 대충 우리가 파악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논문은 바이오마커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고요. 질병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메시텀만 봐도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트먼트 아웃컴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면은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해당되는 메시텀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트리트먼트 아웃컴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트리트먼트 아웃컴은 이러한 엔트리텀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클리니컬 이펙티브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리니컬 에피카시에 관련된 것들이 트리트먼트 아웃컴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메시텀들을 활용해서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검색한 이 결과들은 무조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검색 안 하고 그냥 알코올 유저 디소더 이렇게만 검색을 했을 때는 12만 건 나와요. 무조건 알코올 유저증과 관련된 논문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필요한 논문들이 빠져 있을 수 있겠죠. 왜죠? 저는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는 검색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검색해봐야 되고 저것도 검색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메시통을 통해서 검색을 한 번에 해내는 이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리즘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고 타이틀에 써있든 본문의 초록에는 뭐 알코올 미스유즈라고 써있든지 간에 이 논문을 읽은 메쉬 색인가가 알코올리즘이라고 색인을 해놨을 거고 우리는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색인했는지는 관심이 없죠. 우리는 이걸로 검색을 해내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보는 형태로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까지 막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는 다 검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논문만 잘 우리가 원하는 논문들을 찾아내서 내가 겟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소러스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아까 전에 그 트리 구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트리 구조는 아까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의 트리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알코올리즘은 이 틀의 가장 마지막 부분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게 되고, 요 다이아베티스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키워드를 메시텀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키워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아래로도 하이로도 또 키워드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요 용어에 대한 것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것과 다 포함해서 같이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에 일형 당뇨에 대한 검색 결과가 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시텀에 색인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용어가 그대로 색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하이어인 여기 있죠? 요 하이어인 일형 당뇨가 색인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메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어떤 연구의 범위를, 키워드의 범위를 하나의 좀 작은 범위가 아니라 좀 더 상위 영역으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상위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하위까지 다 같이 끌고 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리즘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가 너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가 바로 위 상위어잖아요.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를 클릭하게 되면 이 키워드로 메시텀 브라우저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 하이로 이만큼의 하이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키워드를 포함해서 요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같이 검색을 해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보다 상위 개념을 검색을 해서 내가 어떤 검색의 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의 너무 영역이 좁을 때는 확장할 수도 있고 너무 넓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보니까 나는 알코올 릴리티드 디소더라는 용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코올리즘은 용어도 있었네. 그러면 알코올리즘을 검색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범위를 좁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거나 조절하는 것들을 기능을 쓸 때 이런 시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들은 한 번에 모든 영역들을 다 같이 끌고 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검색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할 때 8만 1000건 정도 나왔는데 사실 8만 1000개도 좀 많죠.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알코올리즘을 좀 더 주요하게 다룬 것들만 볼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으로 화면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리즘의 상태에서 이 펀메드 서치 빌더에 있는 걸 일단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시거나 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되세요. 여기 메모장 같은 거라서 이렇게 지워놓으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가보시게 되면 아까는 그냥 에듀트 서치 빌더를 했잖아요. 이걸 바로 누르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서브헤드는 끝난 자리에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여기를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서치 빌더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까는 가까로 메쉬라고 등장했던 게 가까로 MAJR이라는 걸로 좀 바뀌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뒤에 태그가 바뀌어요. 우리는 이 태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클릭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걸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알고리즘 메이저를 그대로 카피해서 펌메드에서 붙여놓고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검색 건수가 6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2만 1,000건 정도가 사라져요. 자, 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아티클 하나 들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티클에 들어와서 메시가 색인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키워드 옆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별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 별표가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게 메이저 토픽이라는 뜻입니다. 메시라는 텀들은 아티클 하나에 뭐 3개가 부여될 수도 있고 15개가 부여될 수 있고 메시를 부여하는 개수는 특정하게 딱 제한되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막 20개, 30개씩은 막 이렇게 세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뭐 정말 항상 10개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도대체 이 논문을 가장 대표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일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죠.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뭐냐면 알코올리즘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토픽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하게 다룬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지금은 이렇게 6만 건이 됐지만 아까 전에 봤던 8만 건, 그냥 메시로 검색하는 그 남은 사라진 2만 건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뭐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상군들 중에서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이 몇 명, 그다음에 뭐 정상인군이 몇 명,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자군의 그냥 일부였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작용의 형태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잠깐 언급이 됐으면 알코올리즘이라고 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메시가 세견될 수 있습니다만 주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 논문에서 정말 알코올리즘을 연구한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주요한 것들만 뽑아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MAJR로 이렇게 따로 잘라서 보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브 헤딩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특정 주제로 이제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메시 브라우저로 오신 다음에 아까처럼 서치 빌더로 또 지워주시고, 서치 빌더는 또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도 일단 해제를 해놓을게요. 메이저 토픽 해제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자, 내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뭘 보도록 해볼까요? 뭐 재활을 보도록 할까요? 리해빌리테이션을 보도록 하죠. 리해빌리테이션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Add to Search 빌더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알코올리즘, 슬러시, 리해빌리테이션, 그다음에 가까로 메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길었는데 이 상태로 한번 복사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이번에 검색 건수는 8,300건을 확 줄었어요. 아까 메이저 토픽도 6만 건이었는데 더 줄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 메시 메이저 토픽을 보게 되면은 메시 토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알코올리즘, 리해빌리테이션과 관련된 게 싹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관련돼서 그 중에서 무엇을 보겠다라는 거를 이 부품목을 통해서 좀 더 제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나는 알코올리즘 관련된 진단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다이아그노시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체크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여기서 다이어트 테라피랑 드러그 테라피를 같이 봐야 되겠다. 뭐 라디오 세라피도 봐야 되겠다. 그냥 세라피도 봐야 되겠다. 체크를 여러 개를 주면은 그 체크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길어졌죠. 길어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개를 싣기 때문에 이거 또는 5할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네, 또는 5할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것들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다이어트 테라피, 드러스 테라피 등등 하나라도 언급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개가 언급이 동시되어 있으면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목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선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를 더 주게 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아그노시스를 주로 다룬 논문 다이아그노시스만 주로 리스트릭트 하는 거죠. 메이저 토픽으로.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드 서치 빌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이아그노시스 MAJR.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걸로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4,500건이 나오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 그리고 발표. 진단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다룬 것처럼 딱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뭐 이제 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노년층에 대해서 에이지드한 피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알코올과 진단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걸 리스트릭트해서 애드 투 해서 에이지드를 자르고 에이지드 메시를 갖고 오고 이거와 그리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8건 이렇게 딱 쭉 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논문들은 보지 않아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딱 들어가 보는 순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메시 토픽, 메시 텀들의 에이지드 피플들이 별표가 됐을 거고 알코올리즘의 다이아그노시스가 별표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컴팩트하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아주 정확도 높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환해 보시게 되면 부표모 아래쪽 요 URL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URL 클릭해야 돼서 요 URL 부분을 클릭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표목을 쓸 때는 이 부표목이 그냥 이 명칭만 보고 쓰시면 좀 어려워요. 어드버스 이펙트 뭐 이런 거 확 와닿긴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블러드 이건 도대체 어느 영역까지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아, 이런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또는 더 헷갈리시다 싶으시면은 이 해당되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 서브 헤딩즈 이 용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브 헤딩이라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서브 헤딩이 등장해요. 그럼 서브 헤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런 개념들을 이 서브 헤딩이 제안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모든 용어가 서브 헤딩이 똑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서브 헤딩은 모든 용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용어에서 대안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서브 헤딩만 딱 하고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 인덱서들을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왜 이게 등장 안 하지? 왜 등장했지?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등장한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에이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헤딩이 이렇게 다 뭔가 적어 보인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그냥 이 용어가 쓸 수 있는 서브 헤딩이 요거까지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서플리먼터리 컨셉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서플리먼터리 컨셉 레코드는 뭐냐면 요거 한번 검색해서 같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 브라우저에다가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비주얼 스노우 자, 검색을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했는데 옆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해서 쭉 밑에 보니까 일단은 뭔가 없죠? 서브 헤딩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트리 구조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트리 구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트리는 원래 이렇게 각각 카테고리로 나눠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서플리먼트 컨셉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메시에다가 색연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이나 디지나 오르가니즘 텀즈를 별도로 추가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메시는 1년에 한 번씩만 갱신할 수 있어요. 원래 한 번씩만, 통지어는 매번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통지어는 갱신할 때마다 용어가 사라질 때도 있고 등장할 때도 있고 여러 개 용어가 합쳐질 때도 있고 분산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용어들이 이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추가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19 같은 경우. 코비드 19이 11월에 등장했기 때문에 메시에서 빨리 이걸 검색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갱신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서플먼트 컨셉 레코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처음에는 서플먼트 컨셉 레코드로 들어와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이 되자마자 바로 메시로 편입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들을 미리 넣어놨다가 그다음 나중에 메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적으로 메시로 통합하기가 좀 어렵게 개념으로 통합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플리먼트 컨셉 레코드로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는 이제 검색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서치 빌드, 에듀 서치 빌드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끝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게끔 되어 있고요. 길죠. 좀 길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메시라는 텀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 메시 텀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아래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물질이나 이런 것들 검색할 때는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을 검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뭐 그냥 이런 키워드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뭐 검색 결과 100위권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경우들은 대부분 검색 결과의 끝쪽쯤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이제 물질명이나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로 등장하게 된다. 이게 지금 단백질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제어와 자연어를 조금 이제 쭉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 자연어 검색은 일단 확장성은 되게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연관성 없는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통제어 메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책임가가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요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우리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검색창 아래쪽에 보면 어드밴스드가 있어요. 항상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 버튼이 있거든요. 어드밴스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밴스드의 화면의 아래쪽에 History and Search Details라는 이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검색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검색한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이 히스토리에. 이 히스토리 화면에서 여기 보면 내가 입력한 쿼리라는 거, 이 쿼리라는 게 이제 내가 검색한 입력식인데 입력식 왼쪽에 디테일즈의 이 꺽쇠, 이 우측으로 된 꺽쇠기로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로 펼쳐지면서 이게 어떻게 검색이 적용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넣고 나서 어떻게 검색되는지 보면 궁금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9번 있죠. 9번. 9번 펼쳐볼까요? 뭔가 되게 길죠. 저는 알코올 유즈 뒷소다라고만 넣었는데 얘가 펀메드 알아서 트랜슬레이션 해요. 이렇게 길게 트랜슬레이션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메드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한테 논문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이 의지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메시로 검색한 거 있죠? 메시로 검색한 거 보죠? 아주 깔끔하죠? 제가 메시로 검색해 이렇게 딱 하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조정해주면은 펀메드는 아주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 변환 때문에. 메쉬로 검색하라고 하면은 컴팩트하게 통제어 검색이 되다 보니까 정도율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율이라는 거는 내가 넣은 키워드에 일치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해주게 되면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만 정확하게 언급한 것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욱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어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어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매들라인이라는 거를 펌매드 메쉬라는 걸로 검색을 하고는 있지만은 매들라인 저널에 색인이 되자마자 펌매드 메쉬가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인과 그 논문을 읽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덱싱 렉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덱싱 렉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특정 월에 펌매드에 EPUB으로 출간이 된 논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색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뭐 아니면 뭐 15일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색인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통제어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겠죠. 하지만 색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연어로밖에 검색이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그냥 이 자연어 검색한 거 이거 보면 제일 편해요. 최근 순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을 보면은 주르르 뭐 타이틀부터 해가지고 쭉 정보들이 있는데 온라인 어웨이드 프린트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온라인 어웨이드 프린트가 뭐죠? 잘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렇게 저널들이 출간이 되고 나면은 특정 저널명이 등장하고 나면은 거기 뒤에 이렇게 연도와 권호 페이지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호 페이지가 붙기 전에 논문들이 먼저 어셉이 되고 이거 다 완료가 되는 논문들은 요새는 온라인상에 먼저 보여줘요. 음.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먼저 보여줬다가 나중에 우리의 이슈, 우리가 발생하는 이슈에 맞춰서 주제가 맞을 때는 실제적으로 권호 페이지를 줘서 이제 실제로 정시 출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정시 출간 전에 미리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어웨이드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논문들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똑같아요. 타이틀 있고 그다음에 초록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메시가 없어요. 예. 끝났죠? 예, 메시돈이 없죠? 예. 어느 스테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인덱싱 전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프린트는 이제 이게 인덱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너가 없습니다. 네, 정시 출간되면 이제 인덱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논문, 지금 봤던 아까 그 논문은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논문 분명히 이거 보면은 아마 분명히 이거 알코올 유저 뭐 저저에서 제 키워드로 검색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아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코올 리즘을 검색하면 이 논문 절대 검색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 검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저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연어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레이저 설저리 이렇게 그냥 검색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펀메드가 알아서 트랜슬레이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검색해서 13만 건 줘요. 언제 다 보죠? 네,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은 자연어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두 단어 이상, 그러니까 한 단어일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대부분 그게 구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은. 그래서 레이저 설저리가 딱 붙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초록의 맨 앞에 나오고 설저리가 초록 맨 끝에 나오는 건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저 설저리가 붙여서 나오는 게 원하지. 그럴 때는 구문 검색할 때는 따옴표, 쌍따옴표를 앞뒤로 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설저리 앞뒤로 쌍따옴표를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펌메드가. 쌍따옴표가 들어오는 순간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음이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4,700건은 확 줄어듭니다. 딱 매칭이 되겠죠. 근데 요것도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올필드라는 태그를 자동으로 붙여버립니다. 펌메드가. 태그가 없으니까. 올필드를 붙여요. 올필드라는 건 뭐냐면은 펌메드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 모든 영역은 어디냐? 저널명, 여기,
네, 타이틀, 저자명, 심지어는 여기는 어필레이션 이런 거 다 받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예요. 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있어요. 거기들을 다 검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 내가 생각한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타이틀가 초록에 등장하면 아마 굉장히 명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과 앱스트랙만 검색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태그가 실제로는 가까로 타이틀 슬러시 가까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 가까로 닫고인데 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까로 TIAB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면은 타이틀과 앱스트랙으로 이렇게 인식을 되게 해서 3,900건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넣은 키워드에 알맞은 논문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는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는 논문은 따옴표를 줘서 자동 검색을 막아주고 자동 검색을 막은 상태에서는 내가 특정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러면 불필요한 검색 결과가 확 줄어들게 되죠. 불필요한 검색 결과가 줄어들면 내가 보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이 좋은 것들만 딱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좀 자연어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 하고서 아래쪽에 이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결국 보여주는 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내가 추가 연구를 한번 해볼까? 또는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음주량을 조절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어떤 관리나 치료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구에 대한 선행적 연구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구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들 하셨느냐? 아까 우리가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저도 뭐 초창기는 이랬을 거예요. 알코올 유즈 디소더즈 모바일 앱. 그죠? 알코올 의존증과 모바일 앱. 204건이 나왔어요. 200개 정도면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걸 보는 게 왜 아니냐면은 일단 연관성 없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소모가 될 수도 있지만은 누락된 게 있어요. 예, 누락이 있기 때문에 봤자 어차피 봐야 되는 거 못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쏟아붓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200건을 제가 봤어요. 근데 200건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첫 번째 페이지인가에서 바로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이랑 아무 관련 1도 없는 논문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입력하게 되면은 진짜 불필요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순간 200건을 읽을 때는 이걸 그냥 건너뛰겠죠. 건너뛰겠지만 그 건너뛰는 것도 내가 읽어야 건너뛰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시간조차 아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낄 수 있냐면은 이 좀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주면 돼요. 대부분 6단계 정도로 좀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저널이나 뭐 교과서나 뭐 이런 거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3단계, 뭐 5단계, 7단계, 뭐 어디는 16단계 뭐 단계는 다 다양한데 여기서 조금 더 뭐 이제 어떤 걸 더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차이라서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셔야 되세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기사처럼 돼 있는 것들 대부분 처음에 연구 계획 썼으면 이렇게 길게 써집니다. 예, 그렇죠. 좀 쭉 길게 써지는데 이 중에서 내가 검색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핵심 키워드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해서 일반적인 용어 다 빼야 돼요.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아웃컴 이런 용어 다 뺍니다. 너무 세부적인 거 다 빼야 돼요. 뭐 45세 10mg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 기사를 봤을 때 21세 여대생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제 그룹, 컨트롤드 그룹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약 2잔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너무 세부적이라.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거 일반적인 거 다 떼고 보면은 뭐 이런 용어들이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쭉 남게 되는데 이런 용어들 중에서도 결국은 내가 뭘 찾아야 될까요? 내가 원래 목표하는 건 뭐였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뭐 관리를 하든 뭐라든 하겠지만 결국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 대상자가 되겠죠. 그 대상군과 그 인터베이션 중재군만 딱 이렇게 딱 뽑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딱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체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검색 전략 수립은 무조건 불리언 오퍼레이터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몬으로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이 쭈쭈쭈쭈. 예, 그렇게 이제 GPT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 논문 서치는 못해요. 아직까지. 알고 계시다시피. 예, 현재 논문 서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메드나 구글이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리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사람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내가 검색 명령을 내릴 때는 이 불리언만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까 뽑아둔 구체적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교집합 부분을 찾으면 딱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찾을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는 게 의학 분야인지, 심리학 분야인지, 또는 뭐 인문학 분야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서지정보원의 특정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펀메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펀메드를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유사한 부분이나 연관성 있는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같은 경우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의학 보고나 간호학들도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면 좋아요. 예, 왜냐? 그럴수록 놓치는 논문들이 더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서지정보원들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뭐죠? 논문 원문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원문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여기서 어떤 서지정보 하나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서지정보를 링크를 통해서 전체에 제공하는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단에서 제공받아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엘세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이런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문들이 쭉 있어요. 그럼 논문 자료들이 막 산개돼서 흩어져 있는데 그 논문 정보들 중에서 특정 정보들만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물 정보만 가지고 리뷰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 마이크로메데스, 레스컴프. 우리는 뭐 근거 중심으로 우리가 최근에 리뷰들을 하자. 뭐 다이나메드, 뭐 업투데이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검색을 하는 건 어디죠? 서지 정보원을 검색하는 거예요. 이 풀테스트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뭐 요약된 정보 필요하다면 웹DB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정보원에서 내가 특정 주제 분야, 어떤 주제 분야에 맞는 DB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제 분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학술 데이터,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있었죠?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 소아과인데 그럼 여기 보셔야 되죠? 뭐 이런 식이요. 나 암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겁니다. 앞전에 내가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검색 전략에 따라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키워드 선정은 무조건 통제어와 자연어를 같이 선정해 주시면 되세요. 통제어 각각 선정하시고, 자연어 각각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통제와 자연어를 이렇게 미리 벤 디어그램 한 번씩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커다란 벤 디어그램 한 통을 만드는 겁니다. 통제어와 자연어를 다 조합을 해서요. OR로. 그렇죠? 또는으로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것도 역시나 OR로 조합을 크게 해준 다음에 이 두 개를 엔드로 묶어주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펀메드의 어드밴스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의 아까 메인 여기 검색창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들어갈게요. 어드밴스 들어오게 되면은 기억하시죠? 이게 펀메드 검색창 아래 어드밴스드 항상 있어요.
예. 어드밴스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에가 이제 빌더라는 공간이 되겠고 아래쪽이 히스토리 공간이 되겠는데 이 히스토리 공간에 이미 선생님도 몇 개 쌓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 우측으로 보면 딜리트하고 휴지통 버튼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좀 지워놓도록 할게요. 이게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검색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기 어려우니까 딜리트 통해서 좀 깔끔하게 히스토리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더라는 위에 상단의 영역은 내가 어떤 검색 영역을 지정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히스토리 영역은 이 검색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해당된 검색 결과가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공간을 통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이 히스토리 공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커다란 벤 다이어그램 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알코올리즘 아까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세요. 자, 메시 아까 탭을 별도로 쓰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각각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리즘을 알코올리즘 이렇게 아까 왔었죠? 그래서 알코올리즘은 이제 검색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관련된 배시를 먼저 찾아보고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에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에듀투 서치 빌더를 통해서 알코올리즘 메시를 만들어 줍니다. 가까로 메시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같이 해보시면 되세요. 알코올리즘 메시를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로 오셔서 요 창이 이제 검색창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이따가 태그를 붙일 때 쓰는 용도라서 우리는 이미 태그가 있기 때문에 아래 쿼리 박스에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쿼리 박스에다가 알고리즘 메시를 붙여 넣었어요. 자, 다 붙이셨으면은 우측에 서치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은 그냥 검색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검색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꺽쇠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요. 꺽쇠, 이 꺽쇠 버튼님. 그 Add to History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메시가. 저는 지금 모스 리스트로 나서 이 뒤에 뭐 솔트바이 이런 게 등장하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냥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됐다. 81,450이 상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자연어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어 검색은 내가 검색 필드를 지정을 해주고 동일 개념 간의 OR로 조합한 키워드를 쭉 입력해 주신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올 필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제 쿼리 박스, 그 빌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올 필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자연어를 검색할 거기 때문에 자연어를 타이틀과 초록에서만 검색해줘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타이틀 앱스트릭으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얘를 넣어줘야 돼요. 예. 아까 우리 메시 용어였잖아요, 얘가. 예. 근데 얘 자체를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도 통제어로 쓰고는 있지만 이 용어 자체도 자연어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한 번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통제어로 쓴 용어도 꼭 자연어로 처음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둔 상태에서 or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어는 굉장히 많이 있을수록 재현율이 올라가서 더욱더 많은 문헌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용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읽고 있는 논문들, 책, 뭐 인터넷 자료 등등에서 쓰는 용어들을 갖고 오시면 돼요. 최대한 많이 갖고 오면 저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참고할 수 있냐면은 아까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엔트리텀 항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일반적으로 쓰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알코올 디펜던스 뭐 하나 정도 넣어볼까요? 오늘은 실습이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면은 이 상태에서 add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 타이틀 앱스트랙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손으로 입력 안 해도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add에서 붙여준 다음에 add to history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물론 자연은 더 많이 붙여줘야 돼요. 지금은 이 실습이라 이렇게 두 개만 했지만 있는 것도 다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엔트리텀에서 도치되어 있는 용어는 좀 빼는 편이에요. 도치된 용어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용어까지는 잘 안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들은 다 넣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건 뭐죠?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 커다란 벤 다이어그램 하나의 원을 만드셔야 되는데 조합할 때는 여기 써 있는 검색식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는 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시고 번호를 그대로 쿼리박스에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1번, 2번인데 혹시 이 희수를 안 주신 분들은 뭐 이게 10번, 11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1번, 2번이니까 번호를 각각 자기 번호로 확인하셔야 되세요. 내가 검색하고 있는 창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샵 1번이고 그다음에 or 샵 2번입니다. 두 개가 동일한 개념일 때는 OR로 조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OR로 조합해서 add to history 하게 되면은 9만 5천 건이라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돼서 색인가가 색인한 논문과 최신 문헌을 다 포함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은 거예요. 물론 자연어로 더 집어넣어야지 더 찾은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 앱과 관련된 건데, 아까 요 검색자를 기억나시죠? 이게 우측 3단지 밴드그램 그려놨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 요 원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 왼쪽에는 원 하나. 오른쪽에는 원 만들고, 엔드로 조합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여기 4, 5, 6, 7번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모바일 앱을 찾으려면은 이제 메시 브라우저로 갑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이렇게 쳐볼까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를 add to list로 해서 add to search 빌더로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시를 갖고 오고 붙여줍니다. 네, add to list로 해서 넣어주면 되죠. 네, 통제어 한 줄 먼저 검색하고 그다음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자연어 검색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메시로 쓴 용어를 꼭 한번 다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넣을 거예요.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즈가 들어갔잖아요. 복수형이. 그럼 단수형도 넣어줘야 됩니다. 단복수는 서로 검색이 달라져요. 선생님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션과 s가 붙은 것까지 다 같이 검색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서로 색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르게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d를 해주시고 그래서 단수와 복수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이렇게 자연어 검색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샵 4번, 샵 5번 해주는 거예요. add to history. 그러면 17,000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밴더그램 교집합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AND로 조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커다란 영역들. 그래서 3번과 6번이죠. 그래서 저는 샵 3번과 AND 샵 6번. 이렇게 해서 add twis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환이랑 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자연어를 너무 적게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54건이 나왔고요. 이거 누르게 되면, 54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검색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색 결과는 무조건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된 논문들만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냥 단순 검색한 거와 비교하게 되면은 검색 건수가 확 컴팩트해졌죠.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매번 검색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검색어가 늘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게 무조건 검색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못 찾은 걸 재현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검색 건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순 검색이랑 다르게.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야 내가 정확하게 놓치는 거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검색 결과를 얻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좌측에 보시면 필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이용하시면은 뭐 내가 특정 아티클 타입으로 제한해서도 볼 수는 있는데, 이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필터즈 어플라이드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걸 그대로 냅두시면 계속 다음 검색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꼭 필터를 제거하시고 다음 검색을 진행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검색된 결과에 보시게 되면은 아티클을 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 항상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들로 해서 풀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펌메드가 주는 거라서 아티클 원문이 안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구독하세요 페이지로 갈 때가 있는데 맨 아래는 이 Find It, 이 Find It 버튼을 꼭 찾으세요. 이건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한 상태에서 펌메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Find It 누르시게 되면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PDF를 볼 수 있는 출판사 페이지를 제공하게 되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없는 경우, 이렇게 이용 가능 풀테스트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문 복사라는 형태로 인쇄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관련된 사항 참고해 보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펀메드 검색 결과에서 좀 잘 쓸 수 있는 게 이 시밀러 아티클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어딨냐면은 아티클을 이렇게 하나 찾게 되면은 아티클의 하단 쪽에, 그러니까 초록 끝나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밀러 아티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초록 끝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 논문에 걸려 있는 메시텀들 있죠. 그 메시텀들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문헌들을 이렇게 생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걸려 있는 문헌들을 확장해서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밀러 아티클들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저장은 이렇게 세이브 버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뭐 포맷을 CSV로 하시게 되면 엑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얼럿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얼럿은 도대체 뭐냐면은 내가 개인 계정을 펀메드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검색한 거 있죠.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검색을 한 거를 새로운 문헌이 또 등장하면 매일마다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얼럿을 걸어두게 되면은 이 복잡한 검색식도 자동으로 데일리든 위클리든 검색을 해서 새로운 검색어가 업데이트되면 제 메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렇게 제가 보는 저널들을 이름 넣어요. 이 가까로 TA가 아까 가까로 저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태그, 가까로 저널 찾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저널에 새로운 논문이 생긴이 되면은 자동으로 제 메일로 알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논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뒤에 4번, 5번도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들은 한번 쭉 제가 캡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한 가지 뭐 간단히 설명드릴 거는 이거 캡처만 해놔서 이제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GPT나 코팔렛이나 제미나이에다가 뭐 특정 논문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찾아주긴 하는데, 그 논문이 왜 찾아주는지는 얘네도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논문이 왜 임팩트가 있는지, 그 논문이 피인용수가 얼마인지 이런 건 얘네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GPT나 코팔렛이나 제미나이는 논문을 찾는 용도로는 아직까지는 쓸 수는 없고요. 아마 서치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면 그때는 쓸 것 같아요.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연구 아이디어 찾는 용도로 GPT나 제미나이나 코팔렛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펄플렉시티 이렇게 URL 붙어 있는 것부터는 실제로 AI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하거나 여기 논문 검색, 그 다음 이것도 논문 검색, 네, 논문 요약하는 거. 이건 논문 요약이 chatpdf.com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할 때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도구를 붙여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GPT 툴들은 이렇게 AI 도구들은 다 툴들이 이용이 쉽게 되어 있어서요. 금방 알 수 있으세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은 저희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거든요. 제가 줌의 채팅창에다가 URL도 붙여드렸어요. 지금 채팅창에 URL 붙여드렸으니까 QR을 찍으셔도 되시고, 채팅창에 있는 URL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로 설문조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메드는 이 매들라인과 PMC를 검색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결국은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으시려면은 검색자가 단계에 따라 검색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통제어 자연어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통제어를 통해서 좀 저항률 높은 검색들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 방지해야 되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해서 통제어 자연어를 조합한 검색을 수행하시면 되겠고 구글 스칼라는 쓸만해요. 쓸만한데 이거를 구글 스칼라만 먼저 쓰시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들 쭉 해보시면서 아마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빵빵 이렇게 뿜어져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길 텐데, 뭐 도서 홈페이지라던가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뭐 도서관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직접 오셔서 성인과 시청 도서관 오셔서도 문의해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신 것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교육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성의규정 도서관 검색하셔서 아카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